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초보 전문가 되기 함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 한국에서 칼라 사진 하기가 왜 어려운가 해서 한 10강 정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주로 다루었던 것은 자연 풍경을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칼라를 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칼라 사진 하기가 어렵다. 칼라 사진은 과학을 바탕으로 한다. 색온도라고 하는 과학을 바탕으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시아존의 광선의 질이 서양보다도 훨씬 못하다. 따라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카메라 조작에서부터 광선을 다루는, 그렇게 해서 좋은 칼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해 본다면, 우리가 한국에서는 색온도가 대체로 도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켈빈이라는 색온도로 표기해서 약 6000도 켈빈이라고 하는 평균치가 나왔다. 서양은 5500도 켈빈이다. 우리가 지구에 이제 그 환경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금 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시아존이 색온도가 높아서 서양보다 발색이 더욱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카메라를 요즘에 더더욱 디지털이 좋아졌기 때문에 ISO를 낮추고, 그 다음에 조리개를 조이고, 가장 중요한 색온도, 화이트 밸런스를 데일라이트로 써서 광선 상태가 조건이 나쁠수록 여러 가지 광선을 받아들여서 색채 균형을 파괴하면 좋은 컬러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만 하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어쨌든 좋은 방법론이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체험하고 확립한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색을 내는 것조차도 그만큼 하면 좋은 색이 되는데, 어려운데 그것만으로도 대외 경쟁력 갖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한 컬러를 바탕으로 메시지가 있는, 오늘날 우리 사진이 더더욱 생각하는 사진, 사유하는 사진으로, 표현으로서 사진으로 가기 때문에 메시지를 담는 일을 더욱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대외 경쟁력을 어디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좋은 컬러를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그러고 나니까 대개 우리가 다큐멘터리, 사회적 풍경이라고 그렇게 세분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그렇게 조리개를 조여서 시간을 길게 주면서 데일라이트로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부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컬러 사진의 이 전체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들을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사회적 풍경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나눌 수 있는데, 이것도 실제는 다큐멘터리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다큐멘터리 사회적 풍경에서 좋은 사진가들, 앞서서 우리 컬러 할 때 세계적인 현대 사진가들 중에서 컬러 사진으로 대표적인 작가들을 한 10명 정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조엘 메이로이츠, 그 다음에 존 팔, 이런 사진가들을 공부했고, 안드레아스 구르스키도 현존하는 최고의 사진가이지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안드레아스 구르스키는 다루기로 하고, 오늘 현존하는 작가 또는 작고한 작가들 중에서 뉴 컬러, 현대 사진으로 컬러의 새로운 경지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진가들을 다시 몇 사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사진가들은 우리 풍토에서 힌트를 얻거나 영감을 받거나 벤치마킹 하기가 다른 작가보다도 조금 더 친밀할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요 3명의 사진가들도 몇 점의 사진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방향 제시만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인터넷에서 요즘같이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더더욱 시간들을 좀
낸다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좋은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사진가는 온 3명 중에서 첫 번째는 윌리엄 크리스턴 베리. 요 사진가하고, 두 번째 조엘 스탠펠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스티븐 쇼어. 어떤 또 경우에는 우리가 스테판 쇼 이렇게도 하는데 통상 우리가 스티븐 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스티븐 쇼. 이 3명의 사진가를 사진을 그 3개와 잠깐 이제 몇 점씩 보겠는데요. 이걸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 윌리엄 이글스톤이라는 사진가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윌리엄 이글스톤. 그럼 왜 제가 여기서는 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안내만 해드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의 앞서서 윌리엄 이글스톤이 개척자인데 대체로 인물 사진을 스트리트 포토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벤치마킹 하기에는 조금 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젊은 작가 지망생들 중에서 보다 진취적이거나 또 이런 모험적인 이런 사진가들은 더욱 깊이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요 사진가들은 우리가 더욱 신속하게 힌트를 영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윌리엄 크리스턴 베리는 1936년에 나서 2016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윌리엄 크리스턴 베리는 사진가였으며 화가이기도 했고 조각가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는 몇 점 사진을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보시겠는데요. 윌리엄 크리스턴 베리는 우리가 벤치마킹 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사진반에서 오늘 보여드리는 사진의 영감을 얻어서 우리 풍토에 적용해서 좋은 작업을, 개인전을 준비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크리스턴 베리의 사진. 두 번째는 조엘 스탠펠드. 이 조엘 스탠펠드는 사진집은 이제 아메리칸 프로스펙스, 그 다음에 그 다른 사진집들인데 요 사진들 중에서 우리가 몇 점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작업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티븐 쇼. 스티븐 쇼는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와서 전람회도 하고 강연회도 했습니다. 스티븐 쇼는 특히 6살 때부터 사진을 찍고 9살부터 암실 작업을 했다고 해서 아주 천재적 사진가로 미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진가입니다. 2017년이 데뷔 이후 50주년이 돼서 미국 모마에서 대규모 기획전이, 회고전이 있었습니다. 모마뿐만 아니라 그 뉴욕에 있는 여러 사진 전문 갤러리에서 동시에 50년의 사진 작업을 조망해보고 해고해보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가들, 이 스티븐 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사진가가 Uncommon Places에서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장소들을 주로 미국하고 캐나다를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들. 그 다음에 이제 Drivers in the 1980s라고 해서 80년대에 신호대기 중에 있는 자동차 운전자들을 주로 다룬 사진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가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진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사진사를 제가 잠깐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사진사를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사진, 현대 사진 할 때 기점을 1955년으로 기점을 잡는다. 그러면 그 이 55년에는 로버트 프랭크와 윌리엄 클라인이라는 사진가가 등장해서 이전의 사진은 우리가 퍼블릭하다, 공론적인 시점의 사진이다. 이전의 사진을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what to see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what to see,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주의를 해서 우리가 레이어한, 희귀한 소재들을 주로 다루어서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55년 이후에 우리 사진은 현대 사진이라고 하면서 이때는 사진이 생각하는 사진, 이런 경향이었는데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프라이빗하다는 말 했죠.
개인적 시점의 사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달리 말하면 how to see입니다. how to see라는 거냐? 사물을 어떻게 보았느냐. 요것은 희귀한 소재주의라고 한다면 요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 그러니까 오늘날 요 다음에 우리가 70년대에서 또 나타나는 사진 특징을 또 중요한 특징을 사진사적으로 또 현대 사진이 또 전개되는 흐름을 여러분들하고 다시 요거는 조금 더 가까운 시간 내에 먼저 우리가 70년대 이후부터 현대 사진까지는 먼저 공부하고 다시 역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게 55년에 있는 로버트 프랭크와 윌리엄 클라인은 이게 다큐멘터리 사진이 이것이 쭉 올라가면 우리가 40년대에부터 우리가 세계 사진사에서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진가가 워커 에반스입니다. 워커 에반스. 요 워커 에반스의 사진, 물론 흑백만 이제 작업했던 사진가죠. 다큐멘터리 사진가입니다. 워커 에반스가 다큐멘터리 사진으로서 쭉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 70년대 이후에 특히 칼라 사진에서 영향을 세계적인 작업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진가들이 대체로 워커 에반스의 다큐멘터리 기법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공공 쭉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진가들 1940년대를 언제 잠깐 얘기했죠. 골든 에이지다. 사진에 있어서 황금기다고 했다. 그때에 우리 특히 또 미국의 FSA, 이것도 우리 다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 농업안전국 소속의 사진가, 다 워커 에반스도 그때 소속해서 작업했던 사진가들입니다. 그 많은 사진가 중에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진가들인데 그 중에서 아주 맥맥하게 흐르고 있는 사진가가 워커 에반스입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현대 사진가로서 만나서 또 작업에 영향을 직접 작업을 했거나 같이 영향을 받았다고 한 사진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사적으로 그 많은 사진가들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앙리 까르데 브레송 같은 경우는 사진사적으로 한 시대로서 이제 영향력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 이전의 세대에서부터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작가의 경우에는 앞으로 자기의 작업 세계가 얼마큼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작가들의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작은 작가들의 사진을 몇 점씩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깊이 있게 각자 인터넷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윌리엄 크리스턴 베리의 사진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윌리엄 크리스턴 베리 보실까요? 보시면은 2016년에 사망했으니까 뭐 몇 년 안 됐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원근감 있는 황토길에 숲이 또한 원근감 있게 여기에 지금 일종의 소실점 우리 보통 얘기하죠. 여기에 우리가 작은 하얀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 지극히 적은 것인데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프레임 할 때에 대체로 검은 점은 작은 것으로도 무게감을 갖는다. 이런 경우에는 흰 것이지만 작은 면적이지만 전체 주변의 세계 대비로 인해서 무게를 갖게 되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강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작은 요소이지만 이것은 이 사회의 문화적인 환경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의 경우에도 보면 이런 숲에 이런 독특한 형태의 가옥이 하나 있습니다. 색채도 아주 붉은 황토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강렬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보면 사진이 우리가 이렇게 무슨 충격적이거나 뭐 이런 그 쇼킹 뭐 이런 사진이기보다 이런 사진을 통해서 그 사회를 이해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사진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앞에 본 사진하고 같은 집의 가옥의 형태로 지금 계속 시리즈로 나가는 것이죠. 자, 지금 사진도 보면은 아마 약간의 지금 초점이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사진의 경우에는 구름에 맞은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초점이 지금 좋지 않은데, 물론 저기 캡처한 사진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자료에도 봤더니까 약간 초점이 불분명한데, 이런 사진의 경우가 우리가 다큐멘터리적인 요소, 사회적 풍경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여기 보면 기름을 넣는 기름 그 주유 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과 여기 뭐 상점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의 정면에서 다루고 있죠. 그리고 마침 구름도 이렇게 피어나듯이 주변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중심이니까 주제가 되겠고, 주변의 배경과 이런 부재, 이런 배경이 이루어져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회적인 특징을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좋은 그 증거가 된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사진이다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같은 집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죠. 이렇게 나무로 이루어진 이렇게 뭐 그냥 단순한 집에 나무를 길러서 이렇게 좀 숲에 가리게도 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그 당시의 사회상을, 문화적인 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표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도 보면 집뿐만 아니라 주변의 전선도 여기서 유효하게 아주 적절히 넓은, 길고 짧고 하면서 사선으로 갔는데 이 공간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사진가가 어느 시점에서 다루냐에 따라서 넣고 빼고를 통해서 완벽한 프레임이 되도록 그렇게 다룬 사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점의 사진은 이게 그 윌리엄 크리스턴 베리가 미국 이런 특징적인 가옥 형태를 다룬 사진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제의식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겠죠. 일관된 주제로 작업한 사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조엘 스탠펠드의 사진을 대표작 몇 점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뉴 칼라의 기본 개념이 종전에 아름답고 웅장하거나 이런 사진에서 우리가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 맺기를 하는가 하는 쪽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이 자연에서 관계 맺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사진으로 옮겨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시대에 이런 조그만한, 우리로 말하면 도로변에 있는 농산물 판매 시장이죠. 팜마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확해 놓은 그 호박들이 이렇게 버려진 호박들도 놓여져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뒤에 집에 불이 났는지 이런 상황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뉴칼라의 개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서로 만나서 관계를 맺고 자리 잡고 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면서, 아울러 또한 뉴칼라는 회화적인 그런 요소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조엘 스탠펠드의 대표작 중에 한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런 그 도로에 이 코끼리를 싣고 가던 자동차가 사고로 아마 떨어진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뒤에 자동차들도 내려서 운전자가 문도 열어놓고 이 구조 작업을 하는 장면을 다루었는데, 우리가 종전의 개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거 사진에 대한 퀘션 마크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70년대 이후에 이러한 뉴칼라의 사진들이 우리가 인간 삶을 자연 속에서 관계 맺는 과정을, 그런 상황들을 읽게 만드는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아주 이야기가 있는,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진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는 거죠. 물론 조엘 스탠펠드도 로버트 프랭크와 또
워커 에반스의 영향을 받은 다큐멘터리 사진 기법으로 사회적 풍경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엘 스탠펠드의 또 다른 세 번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평범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광선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사이드 라이트죠. 그리고 여기 자동차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집이 부재, 배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왜 이것이 주제로서 작용하는가? 이 자동차의 형태를 보면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쇼킹하거나 이런 것보다 우리가 문화적인 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사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데서의 영감은 우리도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문화적 코드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그 문화적 코드가 고유한 것이면서 아울러 보편성을 갖도록 작업을 해주면 세계적인 동호회를 얻는다. 세계적인 지지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보면 얼핏 보면 아주 평범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진인데 중요한 사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도 조엘 스탠펠드의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캡처했기 때문에 이 크기가 지금 작아졌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보면은 특히 가옥 구조 뒤에 있는데 이 거대한 돌 뒤에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것이 분명 중요한 요소인데 왜 돌로 앞에 놓게 됐는가 하면, 그리고 앞에는 이런 밀밭 같은 밭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집을 직접 화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부를 표현하고 숨겨두어서 이 돌에 숨겨놓음으로 인해서 간접 화법으로 읽어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진은 이렇게 생략이나 간접 화법이 직접 화법보다 보다 많은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마지막으로 스티븐 쇼의 사진을 보시겠는데, 여러분 특히 제가 이 스티븐 쇼의 사진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읽을 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할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한진에서 운영하는 이루재단에서 스티븐 쇼의 초대전을 하고 강연도 했었던 건 여러분 아마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대표작 중에 한 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이제 넓은 요 면적의 요 바닥, 여기는 아마 무슨 수채 구멍 같은 요런 넓은 이렇게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보십시오.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이 전선이, 그러면 뭐 물론 중요한 것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근경에 주제를 놓고 그 다음에 중경 이렇게 놓는데, 이런 경우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전선은 사진에서 피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오늘날 현대사진은 수용해서 공간에 필요한 만큼 넣어준다면 중요한 암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입니다. 자, 주택 사진이죠. 이미 이제 뭐 이런 큰 대규모 건물로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자가 들어와서 좀 어둡습니다. 여기는 양쪽에 대비되는 건물을 놓고, 그 다음에 멀리 보면 부재로 또 다른 형태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체로 또 요런 그 전선과 아울러서 전주 또 가로등 이런 것들도 사진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적당한 공간에다 다루게 되면 중요한 또 문화적 요소가 된다. 사진적 요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사진은 스티븐 쇼 사진 중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관찰해 보시면서, 자, 건물 구조가 보면은 특징적이죠. 시대를 읽게 하는 사진이고, 자동차가 지금 보면은 여기 앞부분은 자르고 뒤에 붉은 색조의 같은 계열의 색조들이 이렇게 건물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창들이 이렇게 형태들이 이루어져 있고, 이건 사진이 조금 크면 뭐 여기도 창에 있는 사람도 보인다고 지금 하는데, 우리는 사진이 작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보는 순간에 제가 이거 현대 사진으로서 아주 우리가 지금 유념해서 우리가 벤치마킹 해볼 만한 아주 좋은 사진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쪽 건물의 붉은색 조와 여기에 노란색, 또 여기 붉은 자동차의 색이 이렇게 연결성을 갖는 것은 사진가가 파악할 수 있는 예리한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가는 카메라 아이, 눈이 좋아야 된다. 그 눈은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아날로그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눈을 높여서 사물을 사진적으로 how to see,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우리가 얼핏 보면 대체로 좀 난삽하구나, 이것도 사진이 될까 하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칼라로 다룬, 우리가 여기서 칼라는 우리가 강렬하거나 이렇진 않죠. 대체로 중간조의 색이고, 광선도 사이드라이트에서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와 있고, 요게 인물이 하나 있고 개가 검은 실루엣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주 또 전선 이렇게 어지럽게 놓여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계산된 사진이다. 여기도 보면 자동차의 앞부분도 이렇게 약간 넣어줬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가 제일 중요한 요소이면서 이렇게 당시의 도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이의 시대상을 읽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진이다. 좋은 사진이다. 우리는 사진을 대체로 좋은 사진, 또 곱거나 예쁜 사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좋은 사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보시면서 안목을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티븐 쇼의 거리 사진인데 아주 좋은 사진입니다. 광선을 보시면 인물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직사광선인데, 사진가가 봤을 때는 약간의 사이드 라이트, 뒤로 그림자가 길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한 쌍의 부부가 있고, 여기 또 인물이 또 한 쌍이 반대로 걸어가고 있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인물이 적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죠. 여기도 전주와 함께 전깃줄이 쭉 연결돼서 그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이러니까 다분히 다큐멘터리적인, 그래서 이런 사진을 일컬어서 우리가 소셜 랜드스케이프, 줄여서 소셜 스케이프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도 거리 사진인데 아주 간결하죠.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포토제닉한, 그 포토제닉이란 것이 결국 뭐냐, 이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보여주는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시각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거기다 컬러도 이렇게 붉은색줄 아주 묵직하게, 전체적으로 지금 광선도 여기서 사이드 라이트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주가 이쪽은 밝고 뒷부분이 섀도우죠. 자, 건물도 하이라이트로 빛이 받고 뒤에 그림자가 돼서 섀도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는 광선이 이제 건물 자체로서는 우리가 디렉트 직사광선이지만, 여기 요소들, 중요한 요소들이 있고 다시 뒤에 부재라 할 수 있는 요 요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사진을 아주 매력적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우리가 좋은 사진으로 평가받는 그런 사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명의 현대적인 사진가, 칼라를 다룬 현대 사진가 4명, 윌리엄 크리스턴 베리, 그리고 조엘 스탠펠드, 스티븐 쇼, 이렇게 3명의 사진가를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윌리엄 이글스톤의 사진도 천천히 한번 개인적으로 조사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글이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또 틈틈이 보시는 것도 즐거움과 함께 또 사진적인 능력을, 안목을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셜 랜드스케이프 다큐멘터리 사진을 컬러적으로 다룬 대표적 사진가 3명의 사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디까지나 길잡이의 역할을 해드리면 이 사진가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나의 작업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어서 보다 좋은 작업을 할까 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여러분 저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사진 공부하시죠. 물론 이런 사진가 소개를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길어집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